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김규민 감독님이나 제 방송 혹은 성영선의 글로벌 디펜스 심동보의 실전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한 달치를 미리 녹화해 놓고 저희는 지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가 조영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영근입니다. 성상훈 대표님, 지금 밖에 보이는 풍경 보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구간을 좀 설명드리자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25시간을 달려서 그 자유시 참변 현장인 제야강을 가기 위해서 스보보드니를 들렀죠, 우리가. 스보보드니가 자유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스보보드니에서 예. 그 제야강에 자유시 참변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저희가 추모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스보보드니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그제밤 10시 반에 기차를 타고 꼬박 하루가 지난 어젯밤을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 곧 점심 식사 하겠지만 기차 속에 우리가 있었던 시간이 계산해 볼까요? 약 30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약 한 40시간, 우리 한 52시간 그렇네요. 타야 되는 것 중에 한 네. 40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네, 40여 시간째 시베리아를 지금 횡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장소는 아주 그 횡단 열차 구간이 굉장히 삭막한 구간이 많은데 앞에 그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도 울창하고요. 산도 중간중간 보이는 것이 아주 참 보기 좋은 그런 풍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탐사단이 시베리아 이쪽은 지금 왜 온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의 발자취를 따라서 역사 기행을 온 겁니다. 대한독립군단이 어디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어떤 전과를 냈는지 대전과를 냈죠.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게 192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에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그리고 밀산 옆에 소련과 중국의 경계선상에 흥계호가 있습니다. 흥가이호 굉장히 큰 호수죠. 그 호수를 돌아서 대한독립군단이 달레네첸스크로 왔고, 달레네첸스크에서 저희가 묵었던 스보보드니로 왔단 말이죠. 왜 왔을까? 그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거기를 와서 대한독립군이 괴멸당했는지 그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고, 그 역사적 현장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스보보드니에서 일어났던 그 자유시 참변,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 다 몰살당한 사건인가요? 몰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과하고요. 괴멸됐다. 그러니까 3,500명의 대한독립군이 현장에서 1,000여 명이 죽고 854명이 포로로 이르크츠크 5군단 거리로 끌려가고, 나머지 그 대한독립군단 병력이 혼비백산 흩어진 거죠. 일부는 만주로 돌아가서 다시 대한독립군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는 흩어져서 그 지휘부가 이제 해체됐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여기 21명의 단원들을 이끌고 여기로 왔는데요. 굉장히 티켓팅하는 과정도 어렵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우리 흩어졌던 선조 대한독립군단께서도 335 흩어졌다든지 10명이 흩어졌다든지 했을 때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보보드니에서 대한독립군단은 괴멸당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스보보드니에서 괴멸당했는데
왜 기차를 타고 또 50시간을 또 가느냐? 바로 이르크츠크를 가기 위해서고요. 이르크츠크에는 5군단 거리가 있습니다. 그 5군단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대한독립군단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달리는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지만, 그래서 일제와 싸워서 이겼지만, 청산리 대첩의 대전과를 이뤄냈지만, 결국 이르크츠크파 한인공산당과 그리고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파, 적군파죠. 그 속임수에 다 괴멸당했다. 그래서 일제와 싸워서 이기고 공산 적군에게 당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이르크츠크 5군단 거리까지 갔다 왔고요. 이번에는 저희 일행은 알마티까지 갑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홍범도 장군께서 살아남아서 거기까지 가셨고, 결국 그 아무도 없는 곳, 거기서 고려 극장에서 극장 총수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는 그 어느 역사책인가 나오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저희 그 가는 단원들 중에는 알마티를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러시아 말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역사적 현장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국제 정세에 어두워서 이렇게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단원들은 이렇게 경비들을 모으고 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은 우리도 이게 말이 안 통하지만은 뭐 그때 우리 독립군 선조분들도 말이 안 통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승무원께서 청소를 하러 오신다고 들어오셨는데요. 독립군 얘기는 조금 있다고요. 저 승무원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예. 승무원이 지금 아침 오전 시간인데 똑똑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지금 문을 잠그고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무원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 수를 있는데, 방금 복장이 아까 승무원에서 승차권을 확인하고 여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의 모습은 스튜디오스의 모습이었어요. 그 옷이 스튜디오스 복장이에요. 예, 제복을 입고 승차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타고 나면, 우리들이 여권 확인 다 하고 나면 다시 복장이 바뀝니다. 청소부 복장. 아니요. 일단 뭐 매점에서 물건도 팔고 라면도 팔고 먹을 걸 파는 거죠. 그래서 동전도 세고 맞추고 승무원에서 판매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하루에 2번씩 이 우리들이 묵었던 숙소 4인 1실 쿠페칸입니다. 쿠페칸의 바닥을 청소하고 물걸레질을 하고 이 카페트를 털고 복도를 다 청소하고 청소부가 됩니다. 제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 역사 기행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타봤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이 36명이 묵고 있는 한 칸 방에 한 칸에 4명씩 4하고 36명이 묵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까? 그죠, 예. 빵 조각이 나오고요. 떨어지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청소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승무원이.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서 대한민국의 철도 승무원들이 여기 와서 좀 일주일씩 타고 이 승무원들이 일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이 승무원분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어떻게 바로 청소하러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방송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해도 이 사람들 뭔가 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눈치도 빠르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승무원들하고 손짓 발짓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같이.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통해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독립군단 분들도 사실은 말도 안 통했을 건데 이렇게 막
가정 고생을 하면서 이 시베리아 이 벌판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인 거죠. 그 만주에서만 한 게 아니고 연해주까지 다 퍼져 있었습니까, 독립운동이? 맞습니다. 청산리대첩 현장은 만주고요. 연해주는 상대적으로 그 독립운동을 하기가 조금 더 편했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해주는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우리하고 연관이 깊은 곳이죠. 옛 발해의 옛 성터들이 연해주의 곳곳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첫날 그 두 번째 날 갔던 데도 발해 성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 고려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 보니까 한 뭐 2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한 것도 이제 보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자유시로 우리 독립 군단들을 그 러시아 공산당이 불러들인 이유가 그 뭡니까? 너희 독립운동 하는 거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들인 겁니까? 우리 독립군단은 그렇게 알고 간 겁니다. 아, 예. 볼셰비키가 이제 그 공산혁명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볼셰비키가 내건 게 그 만인은 평등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은 평등하다. 특히 노동자, 농민이 이 자본가들에 비해서 결코 그 아래에 있지 않다. 평등하다. 뭐 논리적으로 뭐 사람은 뭐 하늘 아래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러한 그 볼셰비키 혁명의 그 슬로건대로 약소국의 평등한 삶을 위해서 약소국의 그 식민 지배를 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지요. 대한독립군단은 그것을 이제 믿고 넘어온 겁니다. 만주에서는 당시에 대단히 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전투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보복을 하죠. 간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경신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간도 경신참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우리 양민이 일본군 죽은 숫자만큼 희생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 희생이 되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독립군들이 좀 전열 정비도 할 겸해서 후퇴를 한 겁니까, 자유시 쪽으로? 후퇴라기보다는 만주에서 소련령으로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볼셰비키 그 혁명군이 무기를 주겠다, 첫 번째는. 둘째는 식량을 주겠다. 그리고 군대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독립군의 그 전투력이 보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와 싸워서 다시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요.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갔던 역이 어디입니까? 어제 갔던 역은 이제 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스보보드니 역이고요. 만주에서 연해주로 넘어갈 때 처음 만난 역은 이만역입니다. 이만. 역사 교과서에는 이만이라고 나오고요. 소련 지명으로는 달레네첸스크라고 합니다. 달레네첸스크. 예. 그러면은 그 스보보드니 역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모여 있는데, 야, 그러면 무장 해제하라. 네.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하니까, 야, 군인이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죽으란 이야기니까, 야,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냥 소련 공산당들이 총으로 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소련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그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일본은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독립군단이 매우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만주도 밀고 파죽지세로 연해주도 민 거 아닙니까? 그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아니 그런데 이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독립군들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워낙 전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투력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고구려 발해의 뭐 후손들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억센거 플러스 또 내 땅 뭐 우리 선조들의 땅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뭐 고구려의 정신, 발해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됐기 때문에 그 센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 정신인데 당시 그 양반 관료 또 조정 대신 사대부 이런 사람들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양민들 안에서 의병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의병들이 중심이 돼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한 거고요. 물론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양민 출신은 아니죠. 상당히 그 부호였고 본인의 재산을 팔고 본인의 식솔들 뭐라고 하면 머슴이라고 하죠. 머슴들을 다 풀어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조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신 그러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양민들이었죠. 그 양민들은 그러한 그 민족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데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금 뭐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오피니언 리더층, 지도층들하고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네.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특집 방송을 서론으로 이렇게 조금 맛을 보여드리고 1차, 2차, 3차 나눠서 20분씩 한 3번 더 나눠서 왜 도대체 대한민국이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사농공상 선비사자 공무원 중심 관료 중심으로 가는 거냐. 왜 상업인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선진국으로 접근했다, 세계 경제 대국이다, 10위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축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전 세계가 볼 때 매우 놀랍게 발전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조선시대로 다시 산업공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통계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 독립군들이 시베리아에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대한독립군을 생각하면서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저렇게 지금 암저 한가로이 그 풀을 뜯고 있는 말도 지금 방금 보이네요. 이제 소떼가 말입니다. 말입니다. 말과 소떼가 보이죠. 예, 이렇게 지금 유유자적한 곳이지만 대한민국의 10년 후, 20년 후, 더 길게는 5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다시 산업공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조목조목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기 자유시 참변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흩어지면서 사실상 이게 독립군이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37년에 고려인들 20만 명을 이렇게 좋은 열차가 아니고 그냥 짐칸에 우리 아까 네, 봤죠. 봤던 그 러시아 횡단 화물열차 그런 데다가 20만 명을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인종 창소의 개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1921년 6월 28일은 독립군단입니다. 3,500명에 대한 독립군들이 그대로 살아서 항일 무장투쟁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당시 임시정부하고 연결이 된 정규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무기를 가졌고요. 군인이고요. 당시 나라를 뺏겼으니까 임시정부죠. 그때가 건국은 아니죠. 임시정부죠. 임시정부에 속한 편대니까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정규군 3,500명 중에 안타깝지만 1,000명은 전사했을지라도 2,000명이 살아남고 또 다른 1,000명이 의병들이 달라붙고 하면서 있었다면 우리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승전국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뭐 일본의 식민지로 그냥 전락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식민지에서 조국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힘으로가 아닌 대한 독립운동을 그렇게 가열차게 했건만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윤봉길 의사가 있었고 유관순 열사가 있었건만 우리는 승전국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독립군이 3,500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그 자유시에 모였던 사람이 3,500이었습니까? 조직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은 다 해서 3,500인 거죠. 아, 그러면은 또 그거 말고도 또 저기 각 지역에서 조금씩 소규모로 했던 분들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개념으로 따지자면 뭐 민방위처럼 그런 개념의 그 독립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독립군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무장 뭔가 그 갖춘 장비를 갖춘 전열을 갖춘 편대가 있는 그러한 독립군은 3,500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군대로서의 군인으로서의 독립군은 예, 네. 이게 딱 총소리 나면은 바로 엎드려 쏴 자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3,500 정도였을 거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지금 그때 3,500인데 지금 한국군이 6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3,500 독립군이 괴멸됐다. 1,000명이 제야강에서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총을 맞아 돌아가시고 전사하신 거죠. 물에 빠져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854명이 이르크츠크 5군단 거리에서 생을 마감을 하고요. 나머지가 흩어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다 쫓아가는 거라고 했고요. 자, 그 우리가 승전국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 그 해석, 그보다도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921년 3,500 대한독립군이 괴멸되지 않았으면, 자유시에서 괴멸되지 않았으면 감히 항일 아닌, 항일이 아니죠, 중국의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당원 중에서 주전자 당번 정도, 쫄병 김성주, 본명은 김성주가 진짜 독립군 김일성 장군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시 참변에서 대한독립군이 다 괴멸되고 흩어졌기 때문에 가짜 김일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 거다. 아,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그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은 실제로 있었던 분인가요? 현재 가짜 김일성, 북한을 집어먹었던 괴수, 폭도, 세계적인 잔인무도한 테러, 뭐 김일성은 가짜 김일성이고요. 다섯 번째 따지자면 다섯 번째 김일성이고요. 네 번째까지는 진짜 그 김광서 장군을 비롯한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달리면 번쩍하는 사이에 저기로 뛰어갔다. 실제로 번개처럼 뛰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말이라도. 그만큼 탁월하게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분 독립 장군들이 있었는데 저 동북 항일 연군 주전자 당번 출신인 김성주가 그 진짜 김일성 행세를 하고 북한을 먹어버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유시 참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1937년에 고려인 강제 이주가 있을 때까지 고려인들에 대한 이 뭐 숙청 작업이 지속적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씨가 말라버리니까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니까 가짜 김일성이가 기회주의자니까는 그 기회를 보고서 소련으로 넘어가가지고, 야, 내가 소련 앞잡이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얻고 자기가 내가 독립군 활동을 했다 이러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1921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16년이 흐른 1937년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길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달리는 이 길은 자유시 참변의 그 참혹한 길이기도 하고요. 고려인 강제 이주의 그 길이기도 합니다. 자, 고려인 강제 이주는 이렇습니다. 연해주에 우리 동포 20만이 모여 살았습니다. 20만 명. 우리가 지금 제가 21명의 단원들과 함께 오는데도요,
뭐 숙소 조편성하고 티켓팅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죠? 네. 지금은 그나마 이 철길도 잘 돼 있고 기차도 네. 깔끔하고 그러고 뭐 도로도 돼 있고 뭐 통신망 우리가 지금 기차 갈 때는 이 통신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3G로 이렇게 통신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힘들었겠네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20만의 우리 동포들이 연해주에 운집해서 살고 있었다 그겁니다. 예. 농사를 잘 지었어요. 예. 그래서 소련군이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러시아의 어떤 국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국적을 취득을 해서 서로 농사를 지어서 돕고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일본하고 싸우는데 독립자금을 대줘야 됐고요. 예. 우리 동포들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비극이 있냐면 1921년도에 이르쿠츠크파 한인공산당이 앞잡이가 돼서 대한독립군이 괴멸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련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연해주 동포사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한국의 오리지널 그 저기 뭡니까 저 독립군을 처형하고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몰살 당하게끔 한 게 이르쿠츠크의 한인공산당 그러니까 자생적 그 공산주의자들이 네. 이 독립군을 다 죽여놓고는 자기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인사회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한인사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20만이나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을 강제 이주시킬 필요가 있어서 스탈린이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하는데 20만 명이 집단 반발을 하면 못 시키는 겁니다. 타, 못 타, 타, 못 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찍소리 못하고 다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다시 얘기해서 소련군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데려다가 다 숙청을 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저기 자유시 참변에서 자유시에 우리 독립군들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전부 무장해제 시키고 무장해제 안 하겠다고 반발하는 독립군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이르쿠츠크의 한인 공산주의자들까지 전부 숙청을 1937년에 연해주의 그 리더급들, 지도자급들을 다 숙청을 하고 또 끌고 간 거죠. 이용당하기를 얼마나 공산주의자들한테 얼마나 크게 이용을 당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무주공산이 되니까는 김성주가 이제 소련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또 한인 북한 지역에 들어오면서 내가 독립군 활동을 했다 거짓말 한 거고 그 북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 김일성이 나이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다 또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지금 적폐청산하듯이 그때도 적폐청산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게 1945년 11월 23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입니다. 일제 36년 중에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서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를. 예, 잠깐만요. 지금 기차가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신의지 반공학생 의견은 우리 잠깐 광고 하나 보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예.